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버크셔 해셔웨이의 차트입니다. 거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불켜진 이유는 워렌 버핏의 이러한 발언과 행위로 말미암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 매도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대응을 추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버크셔 해셔웨이는 포트폴리오가 좀 공개를 했죠.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한 것이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만큼 그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들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뜨거운 기업이죠.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고 애널리스트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아마존의 주식 역시나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주들을 대량 매도했고 추가로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매도를 좀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은행주들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출 비중과 그리고 그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이런 것을 좀 봐야 합니다. 특히나 중소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힘들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스프레드를 따먹는 그러니까 스프레드 나는 것만큼 이자율을 챙김으로써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는 은행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장기 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은행주가 힘들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그 중에서도 중소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출 비중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네로라는 은행주죠. 이제 금융주인데 이 JP 모건에 대한 매도 역시나 좀 눈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JP 모건을 비롯해서 대부분은 골드만삭스 이러한 기업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매수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들을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면 은행주들보다 더 매력적인 산업군을 보고 있구나. 혹은 이러한 기업보다 이 기업을, 그러니까 A 기업보다 B 기업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새로 밸런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도를 한다거나 50% 이상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럴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크셔 해셔웨이가 이러한 주가를 통해서 현재 워렌 버핏의 행위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좀 소문이 좀 있어요. 버크셔 해셔웨이 내부에서도 워렌 버핏의 이러한 뷰가 그러니까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뷰뿐만 아니라 이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좀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굉장히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수를 진행했던 그런 투자 스타일에 비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워렌 버핏이 어느 정도는 지금 가치 투자적인 편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시장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워런 버핏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보다는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던가 발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주를 전략 매도함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좀 매수를 했던 기업이 바로 PNC 파이낸스입니다. PNC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은행주이고
대략 한 9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금량으로 치면 6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뭐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사스를 대량 매도하면서도 이런 PNC 같은 중소형 금융주를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은행주, 항공주와 은행주에 대한 비관적인 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가지수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러한 금융주, 같은 금융주 내에서도 전혀 다른 기업들은 좋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워런 버핏은 지금의 상황을 꽤 심각하게 이제 우려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의 대량 매도입니다. 주식의 대량 매도. 이로 인해서 현금의 증가, 지금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경우에보다 버크셔셔의 현금 창출액이 아니라 현금 보유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워렌 버핏이 발언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 주식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골드만사스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지만 그 외의 기업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웰스파고, 아니면 PNC 파이낸스 이런 기업들은 전혀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별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주식시장은 여전히 괜찮지만 그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JP모건, 골드만사스 이런 기업들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전부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기업별로 보자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는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너스 금리 논란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가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자산 가격에 대한 붕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버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붕괴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자산의 붕괴가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막대기 풀리고 있는 달러와 그리고 비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짜잘짜잘하게 온 거 말고 그러니까 1, 2년 동안 물가가 조금씩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것은 20년 만에 그러니까 20에서 30년 그 사이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큰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은 적어도 현금은 아니라는 점 대부분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투자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자면은 결국 만약에 한 번 더 붕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버텨야 할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 놓는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장을 떠나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불을 일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제가 기업 분석을 위주로 해드리면서 그 기업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작용할 것이지 저는 큰 위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크셔 해셔이라던가 워렌 버핏의 이러한 행동 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좀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뷰를 바꾸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현금 보유액을 늘림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훨씬 더 큰 기회로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 보유액을 통해서 다음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 역시나 미국의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미국은 점차 더 강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자면 결국 기회는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뭐 최근에 뭐 중소형 은행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금융주를 투자하신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천천히 금리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역시나 금융주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진 않고 있지만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은행들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의 이런 인수합병이 어느 정도는 언론에 지금 정보가 뜨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파산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금융주보다는 결국 이번에 한 번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될 것이고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대형 금융주들은 다시 한 번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BOA라던가 아니면 JP모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폭발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다들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크셔 해셔웨이와 워렌 버핏의 행동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금융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